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교실의 양상국입니다. 네, 진행의 하호정입니다. 네, 얼마 전 바둑계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망주들이 입단을 했습니다. 네, 남자 중에서는 나현군, 또 여자 중에서는 최정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기재가 상당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나현군은 일단 얼마 전에 입단하기 전에 중국의 유빈구단 등 우리나라 국내 상당히 강자들을 많이 꺾어서 이미 아마 강자가 아닌 프로를 들어와도 상당한 실력이라는 걸 인정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네, 다 여자 기사죠. 최정양은요, 또 박지은, 조혜연 선수를 뒤를 잇는 아주 유망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가 돼서 그 두 기사의 활약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바둑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아마 고사성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결초보온이라고 은혜를 잊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젊은 첩이 있었습니다. 위무자는 큰 병이 들자 아들 위가를 불러 내가 죽거든 네 서모를 다시 결혼시키도록 해라. 아이도 낳아보지 못한 젊은 첩이 가여워 아들 위가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무자가 병이 깊어져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위가를 다시 불러 내가 죽거든 네 서모는 반드시 나와 같이 묻어라 라고 말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말을 따라야 할지 고민이었던 위가는 그래도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일 때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겠지 하고 서모를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 후 위가는 장군이 되어 전쟁터로 나갔는데 적과 대치되어 있는 사이에 한 노인이 풀숲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위가는 그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전쟁 중이라 깊이 신경 쓸 틈이 없었죠. 싸움의 상황이 불리해지고 적군을 피해 후퇴를 하던 위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자신을 뒤쫓던 적군의 말들이 하나둘 넘어지기 시작하더니 적의 장수가 타고 있던 말도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위가는 적의 장수를 붙잡고 승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풀숲을 가만히 보니 풀포기들이 서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풀들에 걸려 말들이 넘어진 것이구나. 그런데 누가 이렇게 풀들을 묶은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죠. 그날 밤 위가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그 전날 벌판에서 보았던 노인이 나타나 나는 장군이 다시 결혼시켜준 서모의 아버지요. 장군이 아버지의 말을 옳은 방향으로 따랐기에 내 딸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풀을 묶었소 라고 말했죠. 딸의 행복을 찾게 해준 고마움을 풀을 묶어 갚은 것이랍니다. 이처럼 결초보은은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말이에요. 네, 오늘은 결초보은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네. 뭐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으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라면 깁니다만 짤막하게 말씀드린다면 네. 그 은혜를 갚는데 풀로 엮어가지고 일단 쫓기는 자, 쫓는 자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금방 이제 상당히 위험하게 됐는데요. 네. 모든 말들이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풀 뿌리를 전부 풀이죠. 그걸 다 엮어놔가지고 말들이 그 풀에 걸려서 넘어져서 그야말로 은혜를 갚았다.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둑과 인생에 있어서 고사성어 아주 중요한데요.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 네. 도움만 같습니다. 네, 바둑에 관한 본격적인 기술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바둑 입문 시간입니다. 네, 바둑 입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수상전인데요. 수상전에 대해서 배워보긴 했지만요. 네.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시면요. 그렇습니다. 수상전이라는 건 그야말로 누가 수가 먼저 빠르냐 이겁니다. 바둑에서는 대개 한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어느 쪽에서부터 조여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달라집니다. 잡을 말을 못 잡고 못 잡은 말을 잡는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문제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흑선인데요. 흙이 먼저 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흙이 세수. 자, 이거는 이제 수학여러분 수가 서로 이제 누가 먼저 빠르냐 한 수, 두 수, 세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이제 우선 가장 쉬운 방법 이것부터 끊어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100은 이렇게 단수를 네, 치겠죠. 단수를 몰고 딸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도 그만입니다. 네. 한 수, 두 수, 하나, 둘, 세 수인데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넣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은 젖혀서 일단 두 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집이 손해인데요. 이게 늘면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늘면 네 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놓치 이제 한 수만 놓으면 다 집이 된다는 이렇게 놓으면 가일수를 안 해도 전부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 열 집이 났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합니다. 늘면은 수상전을 해서 이렇게 수상전이라고 이렇게 젖혀도 100이 먼저 메우겠죠. 이렇게 막으면 이건 큰일 납니다. 네. 이어서 다 죽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뒤에서 조이면 이렇게 자, 흙이 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들어가도 단수를 모읍니다. 네. 또 이어요. 이어야 될 때. 네. 또 뒤에서 단수를 모으게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100이 먼저 잡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100이 살고 흙이 다 죽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흙이 이렇게 두는 것은 정답이 아니겠네요. 네. 끊어 잡는 건 실수입니다. 자, 여기서는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젖히는 것도 이게 늘어가지고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또 들어가 보세요. 또 들어가면 늘어가지고 수가 좀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요. 한수 치면 이제 안 받고 이어주면은 물론 이어서 한 수가 빠른데 네. 흙이 빠르죠. 보세요. 이렇게 이어서. 자, 이렇게 세수, 두더라도 흙이 단수입니다. 먼저 단수를 치게 되죠. 네, 이럴 때는 이제 버림돌이 좋습니다. 이 한 점을 다 아끼면 안 되고 이걸 한 점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여기를 조여가면 잡아야 될 때 뒤에서 먼저 단수를 몹니다. 그럼 이어야 되겠죠. 네, 이으면 또 뒤에서 단수를 몰아가지고 다 죽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수가 최선일까요? 어려운데요.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건너 붙이는 쪽은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둑용어로 흔히 배붙임이라고 하는데, 이거 처음 배붙임 배웠을 때 신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는 것을 배다 붙인다 이런 뜻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받는 방법은 두 100이요. 가지죠. 뭐 그냥 이렇게 메우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쉽게 단수를 몰면 연단수가 돼서 먼저 몰리죠. 아, 먼저 몰려서 바로 잡히게 네, 되네요. 두 점이 죽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어야 100은 되거든요. 이곳을 이어야겠죠. 이을 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100도 단수를 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인다 하더라도 단수를 몰아가지고 흙이 먼저 단수를 치게 네. 되네요. 그래서 네. 끝이 나버리죠. 그래서 이 배붙임 일수면 한수면 더 이상 흙은 무조건 흙이 이제 성공을 거두는 장면이죠. 이 한수는 꼭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장전의 원리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 모양도 지금 현재 보면 흑선인데요. 흙이 물론 백선이면 이제 백이 먼저 둔다고 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하면 두 수밖에 안 되니까 한 수, 두 수, 세 수. 이건 이제 수상전,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흙이 둘 차례니까 흙이 먼저 조여보겠습니다. 조이면 있고, 자, 그 다음에 막아야겠죠. 백이 둘 차례가 되겠습니다. 아, 100이 먼저 백이 단수를 먼저 치게 두면 되네요. 네. 일단은 흙이 먼저 죽었죠.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이 수상전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모는 방법에 따라서 일희일비라는 말이 한 번 웃고 한 번 울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바둑은 또 이렇게 놔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이어서 안 된다. 머릿속으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네. 항상 반대로 역으로 발상을 하면 바둑이 참 좋아지는데요. 그럼 100이 두었던 곳으로 한번 둬볼까요? 네, 단수를 치면은 네. 이제 안 이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니까 흙이 호구를 치게 되겠습니다. 빨리 줄여야겠죠. 네. 자, 100이 나가더라도요. 또 맞게